자, 이번 강좌에서는 타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라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을 위아래로 눌러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 내지는 이렇게 좌우에서 눌러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찌그러진, 일그러진 원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일단 우리 의미는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 이 타원의 정의가 뭔가?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타원은 일단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정점이라는 말 뭐라 그랬어요? 고정된 점. 고정된 점입니다. 두 개의 고정된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 자, 중요한 단서입니다. 거리의 합이 일정한 어떤 점의 모임을 타원이라 그래요. 점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러면 또 점들의 모임이니까 궤적이나 자취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대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정점을 이렇게 줬어요. 정점을 줬고 거기서부터 거리합이 일정하다는 점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면 그 두 점, 요것과 요것의 합이 일정한, 이 값과 이 값이 항상 같은,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점을 잡아도 이렇게 같은, 여기다 잡아도 이렇게 같은, 결과적으로 두 정점에다가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서 그 실을 팽팽하게 안에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려지는 도형. 이렇게. 만약에 그 실을 내가 팽팽하게 밑으로 당겼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려지는 도형. 이렇게 그려지는 도형. 그래서 이 도형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접근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정점이 있는데 그 두 정점 사이에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실을 놓고 연필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좌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타원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실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과정,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꼼꼼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타원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원을 위아래에서 눌러가지고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그림이 왜 이러냐?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정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F라고 하고 요거 F-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점들 P라고 할까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일정한 겁니다. 그 거리의 합이 이게 일정한 거다. 그게.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 PF 플러스 요 길이 플러스 요 길이 PF-가 얘가 일정한 겁니다. 그럼 일정하다면 그 일정한 값이 있겠죠. 도대체 그게 얼마일까? 잘 살펴보세요. P라는 점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길이. 그쵸? 여기는 두 번 중복되네.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로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쯤 있을 때 F-에서 P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갔다 하면 여기 중복되는 거리. 그 길이들이 어때요? 같죠? 결국 초점을 잇는 요 두 가장 긴 찌그러진 타원에서의 가장 긴 지름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일정한 값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조금 전처럼 이렇게 초점을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타원의 양 끝단까지 연결해놓은 가장 긴 반지름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할 거예요. 장축. 됐죠? 그 다음 또 그렇게 본다고 치면 위아래에서도 그런 게 지금 보여요. 그래서 F하고 F-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연결해준 요 선분,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단축이라고 할 겁니다. 단축. 됐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개의 정점을 초점이라고 할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 포물선에서 썼던 용어하고 똑같네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장축의 양 끝단, 단축의 양 끝단, 그러니까 요 지점들을 사실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용어에 대한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지점들을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지점을 꼭지점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꼭지점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나타내는 식은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식으로부터 타원을 표시해주는 일반적인 식을 한번 유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장축을 좌우로 더 연장을 해가지고서 얘를 X축이라고 할게요. X축. 그 다음 단축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서 우리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선생님이 하나 또 빼먹었네. 타원도 원의 일종이다 보니까 요 지점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이 현재 상태에서는 원점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같은 거니까 좌표를 우리 A라고 합시다. A. 여기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초점도 줬으니까 C0. 여기는 마이너스 C0.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하고 같은 거니까 그게 2A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서 타원식을 유도를 합니다. 자, P를 X, Y라고 놓아주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놓아주면 얘는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플러스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루트가 2A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식이니까 뭐 어려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식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제곱을 하면 제곱근 기호가 또 남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제곱근 기호들을 좀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는 2A의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정리를 하면 자, 양변 제곱을 해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느냐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Y제곱 이퀄 투 A제곱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기 지금 두 개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B제곱이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면 얘는 B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이퀄 투 A제곱 B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됐죠? 사실상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도 괜찮고 아니면 주어진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A제곱 B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세요. 나누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구한 얘가 쌍곡선의 타원의 기본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지금 보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지금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빠졌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A, B, A. 근데 B가 없어요. C는 있다.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만 조금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형태로 표시되어지는 또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는
타원은 초점을 어떻게 가질까? 자, 초점을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합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지금 보면 C제곱이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위치는 요 식에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C제곱은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과 똑같다. 자, 얘를 통해서 초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C0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 다음 중심원만 말할 것도 없고, 자, 장축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장축의 길이는 현재 주어진 식을 바라다 봤을 때 누가 크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은 여기서부터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A가 B보다 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가 요것에 의해서 단축의 길이가 결정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2A 제곱근 값의 2배,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2B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초점을 얘기할 때 장축이 X축상에 있는 경우는 X에 묻혀 있는 개수, Y에 묻혀 있는 개수의 차를 통해서 초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장축이 X축의 꼴이면 X축 값, Y축 값의 차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크면 X축이 장축, 여기가 크면 Y축이 장축.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잔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0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이 타원의 특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타원이 정의부터 시작해서 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차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만큼 단순한 도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Y축이 장축일 때는 타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타원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고 출발합시다. 자, 여기 A, 마이너스 A, 여기 B, 여기 마이너스 B, 여기 원점, 그리고 초점이 C, 마이너스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타원은 똑같이 표시가 되어져요. X를 결정짓는 요소, Y를 결정짓는 요소, equal to 1. 이때는 B가 A보다 클 때입니다. 요렇게. 그쵸? 그러면 그때 초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을 결정짓는 요소는 C인데 그 C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고 그랬죠? 요렇게 해서 Y 좌표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장축은 여기가 큰 거니까 B의 2배, 2B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단축은 요거의 2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A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타원의 형식을 봐 나갈 때 X와 묶여있는 숫자가 큰가 Y와 묶여져 있는 숫자가 큰가만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면 일단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또 예문을 한번 좀 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초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제로입니다. X축상에 있네요. 그때 거리의 합이 6이 되어지는 이 도형. 어떤 도형일까? 식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앞서서 얘기하기를 거리의 합이 일정한 도형을 타원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이건 지금 그러니까 타원이에요. 타원. 그런데 초점이 상황을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X축 위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Y축이 이렇게 지나갈 테고, 할 수 없이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네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대충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므로 해서 상황을 우리가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거리압이 6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압은 장축의 길이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상황 거의 끝났네. 결국 이 타원을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이라고 놓는다면 이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3이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b의 위치, 이 위치를 알아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줘야 될까? 얘하고 초점의 위치 값을 가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C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자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C가 지금 얼마냐면 2입니다. 2. 따라서 B제곱은 5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이 5가 B제곱 대신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지겠다. 간단하네요. 그죠? 되게 접근이 되게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거 그래프 한번 좀 그려봐라. 그림 그려봐라.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형식이 이 꼴이네요. 그렇죠? 우리 이 꼴을 기본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얘가 1이 되도록 이것으로 좌우 양변을 나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48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48로 좌우 양변을 나눠주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8분의 14니까 12분의 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16분의 y제곱 이퀄 투 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 대충 보니까 y축이 장축이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아니까 뭐 그림 대충 그래도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그리고 요 위치가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어떻게 돼요? 그림이 그려지다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x절편이죠. y가 0일 때예요. 그러면 x제곱이 12니까 여기 2루트 3,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빠졌죠, 여기. 그죠? 초점 체크해야 되겠네. 자, 초점을 결정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그랬어요. 자, C제곱은 초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16에서 12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4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 2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일단 기본적인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좌표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타원에 대해서 초점의 좌표가 2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초점 F 다시 당연히 마이너스 2겠죠. 자, 이랬을 때 이 F라는 점을 지나면서 F와 F 다시를 지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체크합니다. A, B. 자, 이랬을 때 이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가 12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위치값들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초점 하나만 주어져 있고 둘레의 길이만 지금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하고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건데 뭐죠? 바로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타원과 연관되어져서 그 내부에 삼각형이 존재하는 타원의 도형이 만들어지더라. 그럴 경우에는 100이면 100 타원의 정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다 보세요. 여기 바라다 보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원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투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a하고 b의 값만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얼마냐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에서 지금 바라다 보면 삼각형 ABF의 둘레의 길이가 12라 그랬는데 그것이 여기 있는 요 길이의 합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길이의 합과 같아요. 자,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바로 이 장축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놓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라면 얘는 2A 플러스 위쪽에서 2A, 아래쪽에서 2A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게 4A인데 12와 같대요. 그러니까 A는 3이 되어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3이에요. 자, 또 B의 값도 구해내야 되는데 우리 초점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초점의 좌표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2로 되어 있네. 2예요. 얘는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습니다. 3. 그죠? 그러니까 B제곱이 얼마야? 5가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값 그대로 넣어주면 3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됩니다. 5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계산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Y제곱 이퀄 투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죠? 자, 2차 곡선에서 포물선보다는 타원이나 또 이후에 공부하게 될 쌍곡선이 약간 까다로워요. 그런데 접근 방식이 조금 까다로울 뿐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다지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받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